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순간에 웃음이 터진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피식 새어나온 웃음,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 순간 어이없게도 빵 터진 경험. 그 자리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였던 겁니다. 오늘은 그 기괴하고도 정교한 생존 메커니즘의 안쪽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기록된 증언들이 있습니다. 전우를 눈앞에서 잃은 병사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는 보고, 수술대 위에서 사지를 잃은 환자가 마취가 깨어나던 순간 폭소를 터뜨렸다는 임상 기록, 심지어 사별 직후 사랑하는 사람의 관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억누르다 결국 터뜨린 유족의 고백. 이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임계치를 넘는 고통 앞에서 작동시키는 구조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사자를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던집니다. 그 오해가 당사자에게 2차 고통을 더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적절한 정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형적 표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오리아나 아라곤이 2015년 사이컬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감정의 강도가 처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때 전혀 반대 방향의 정서 표현으로 분출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쁨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는 웃음이 터지는 것, 이게 착오가 아니라 뇌가 감정의 진폭 자체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자기 조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뇌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당신의 허락 없이 반대 감정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의 신경생물학적 엔진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엔도르핀입니다. 뇌와 뇌 하수체에서 생성되는 뇌인성 아편 유사 물질로 극도의 신체적 고통이 발생하면 시상하부와 뇌 하수체는 베타 엔도르핀을 대량 방출합니다. 이 물질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00배에서 300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한데, 엔도르핀은 단순히 통증을 차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상 회로를 동시에 자극해 비정상적인 쾌감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던바 교수의 연구는 사회적 웃음이 뇌의 엔도르핀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렬하게 상향 조절하는 행동 중 하나라는 사실을 실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고통이 엔도르핀을 쏘고 엔도르핀이 다시 웃음 회로를 건드리는 연쇄 반응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뇌의 화학적 폭주가 웃음이라는 기괴한 형태로 분출되는 구조인 거죠. 이 연쇄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뇌의 감정 조절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도체는 위협 신호를 감지해 즉각적인 공포와 불안 반응을 촉발합니다. 전전두엽은 그 반응을 평가하고 억제하는 이성적 조절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고통이나 공포가 편도체를 완전히 장악하면 전전두엽은 과부하 상태에서 정상적인 감정 억제 기능을 잃습니다. 견연계 전체가 폭주 모드에 진입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뇌는 시스템 과열을 막기 위해 반대 감정의 회로를 강제로 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회로 차단기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라곤의 이형적 표현 이론은 바로 이 신경학적 과정을 행동 수준에서 포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히 건강한 반응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선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통에서 터지는 웃음과 뇌 손상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웃음은 다릅니다. 격리적 웃음, 즉 가성구마비 증상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타킨슨병 등으로 전전두엽의 감정 제어 기능이 물리적으로 파괴될 때 나타납니다. 뇌졸중 환자의 11%에서 34%에서 관찰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웃는 이유조차 모르고 감정 자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방어기제로서의 웃음은 내부에 압도적인 감정이 존재하되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 이 두 현상은 표면은 같아 보여도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당사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어 기제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 응급의료 종사자들, 재난 현장의 구조대원들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갤로스 유머, 즉 극한 상황을 소재로 한 블랙 유머는 외부인이 보기엔 불쾌하거나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크 유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그들의 웃음은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감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된 겁니다. 뇌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실성을 연기함으로써 실제로 실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온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웃음이라는 가면 뒤로 숨기기 때문에 진짜 치유를 늦춘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순간에 웃음이 터진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것은 싸늘한 눈초리가 아니라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담겨 있는지를 읽으려는 시도라는 것. 결국 가장 슬픈 웃음은 아무도 그 슬픔을 눈치채지 못한 웃음이 아닐까요?